상클라이프 매주 화요일 아침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자, 오늘의 주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시원하게 풀어보는 남자들의 고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셨습니다. 이분 앞에만 가면 그동안 민망했는데 좀 숨겨놨던 그런 얘기들도 꼬치 꽈쭉 깨묻게 됩니다. 대한민국 꽈추 원탑 일명 꽈추형 홍성우 비뇨의학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티셔츠 안 입고 오셨나요? 깜빡했습니다, 지금. 저도 뵙자마자 네. 티셔츠가 없어서 너무 허전한 거예요. 다음에 불러주시면 제가 티셔츠 더 큰 거 입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워낙 계속 바쁘시지만 네네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요. 사실 네네. 비뇨의학과라는 그 문턱을 좀 낮춘 한 해가 아니었나. 그게 또 홍 원장님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 좀 어떻게 올 한 해를. 아니, 제가 제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 공격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뭐 부정하지는 않겠는데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고 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좀 도움을 준 것이지 제 절대적인 역할은 아닌 거고. 특히나 또 요즘 여성분들이 그 배뇨장애 있을 때 산부인과를 안 가고 비뇨학과를 많이 간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또 많이 또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은 꽈추형 하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전에는 우리 홍 원장님의 가족분들도 비뇨의학과 의사라는 걸 숨겼다고요? 우리 모친이 이전에 그 주변 분들이 의사 또 아들이나 사위 분들이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우리 아들 뭐 안과 의사야, 우리 아들 뭐 성형외과 의사야 막 쭉 얘기할 때 오 여사도 아들 의사라면서 하면 비까지 나와요. 비까지는. 더 이상 말을 못 하시니 비슷한 과다 그냥 이렇게. 저는 비슷한 과가 되었습니다 그냥. 지금 그러다가 이제 모친께서 꽈추형이라고 하시겠네요. 지금은 이제 막 이런 방송도 주변 가셔가지고 8시 반 정도 넘어가면 꽈추형 나오는데 그 방송 안 보고 뭐 하고 있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사가 되신 거죠. 감사합니다. 지금 꽈추형 어머니 보고 계시니까 인사 한번 드리고요. 네. 근데 의사의 가족도 숨길 정도로 민망하다는 편견을 가진 진료 과목인데 최근에는 이 환자 중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오는 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일단 그 기능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는 당연히 뭐 그냥 아들이 따로 온다든가 할 수 있는데 그 다른 그냥 하드웨어 측면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좀 우스갯소리로 어머니들이 내가 낳았으니까 끝까지 에이스를 책임져야 되겠다. 아니면 그 미래 그 며느리한테 미리 선물한다 생각하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뭐 애인, 뭐 여자친구 등등 같이 많이 옵니다. 진짜. 진짜요? 진짜로 많이 오세요. 문턱이 내려갔네요. 네네네. 네, 오늘도 잘 몰라서 말하기 민망해서 그동안 소홀했던 얘기들 시원하게 풀어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남자의 의무 꼭 해야 할까? 이게 수술이나 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이거 해야 될까? 하지 않아도 될까? 궁금해하는 것도 세 가지를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하나 이 화면 보면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하나 뜯어주시죠. 포경 수술 해야 할까? 이거 아들 있는 제 주변의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봐달라고 질문이 쇄도했는데 이 포경 수술, 그러니까 뭐 이제는 많이 뭐 이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인식도 있고 한데 일단 답을 내려주시면 꼭 해야 됩니까? 근데 꼭이라고 들어가면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거죠. 약간. 그래서 그 포경 수술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물론 단점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포경을 받는 당사자들이 이전에는 뭐 돈가스나 이런 거로 많이 꼬셨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안 되고 충분히 이제 이렇게 의사를 들어보고 본인의 의사를 많이 존중하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아마 초등학생 학부모들 중에서는 좀 방학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때를 이용해서 포경수술을 한다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해야 한다면 적절한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시기는 뭐 여름이나 겨울이나 크게 관계는 없는데 보통 여름에는 땀도 많이 나고 샤워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술하면 샤워가 좀 이렇게 힘드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겨울에 많이 하시는 거고 나이를 생각해 보면 그 어릴 때 이미 안 했으면 태어날 때 그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라든가 중학교 갔을 때 충분히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너 할래? 장단점이 이렇게 있다 했을 때 그 학생들이 하겠습니다, 말겠습니다 판단해가지고 그런 조언을 해줘야 되는 거지. 무조건 끌고 와서 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하면 안 돼. 이거 잘못된 거야 그래가지고 무조건 안 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뭐 요새 인터넷만 검색해도 사실 이런 경우에 해야 된다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바탕으로 좀 대화를 충분히 해야겠네요. 해야 되는 거죠. 의견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돈가스의 시대는 지났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뜯어주시죠. 혼전 검사.
요즘에는 근데 예비 신랑이 이런 비뇨의학과에서 결혼하기 전에 검사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트렌드라고도 하는데 이건 어떤 검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검사라고 하니까 되게 복잡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보면 일단 뭐 기본적인 남성 호르몬 체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변 검사 같은 걸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그 이전에 과거에 뭐 성병 같은 게 있었는지, 아니면 현재 또 성병이 있는지 본인도 모르는 무증상 성병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와 가장 또 중요한 정액 검사. 제가 지금까지 지금 아기를 낳아본 적은 없잖아요. 혼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 내 정자가 건강한지, 활동성은 좋은지, 숫자는 충분한지 그런 검사를 많이 하게 되죠. 이게 좀 실질적으로 어쩌면 하루에 예약을 하고 방문해서 하면 하루 만에 끝나는 검사죠. 1시간이면 끝나는 거죠. 1시간이면.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결과를 아니요, 통보받는. 결과는 바로 볼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런가요? 이게 그럼 만약에 주변에서 이거 꼭 필요해라고 하면 뭐라고 좀 조언해 주세요? 근데 그게 돈이 많이 드는 검사도 아니고요. 요즘 네. 보면 그 여성분 같은 경우는 뭐 산부인과에서 뭐 20살 넘어가면 매년 검진을 받으러 가잖아요. 예. 근데 비뇨학과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하고 뭐 매년 받을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자기 몸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게 그 아주 드물지만 그 결혼 전에 검사를 했는데 정자가 없는 무정자증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그 미리 결혼하기 전에 아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검사를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왕 뭐 시간적 여유가 되면 받는 거 받아서 나쁜 거 없다. 그렇죠. 한 시간 정도 투자라는 건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도 한번 뜯어볼까요? 호르몬 검사. 요즘 남성 갱년기에 대한 관심도 또 높아지면서 중년 남성들이 남성 호르몬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 건가요? 그래서 처음에 그 우리 혼전 검사에서 보통 그 20, 30대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보통 이제 호르몬 검사를 해놨으면 자기 베이스라인 수치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40대가 넘어갔는데 이전만치 약간 기력도 떨어지고 약간 성욕도 감퇴되고 짜증도 잘 나고 등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남성 갱년기 증상을 의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또 검사를 하면 이전에 검사했던 수치와 비교를 해가지고 많이 떨어졌으면 또 운동이나 음식 같은 거 아니면 주사 같은 거 치료로 해가지고 또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40대 넘어가는 경우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 있다. 아니면 그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남성 갱년기 증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셔가지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 그러면 병원 가셔가지고 그 돈 얼마나 안 하거든요, 진짜. 10,000원도 안 해요, 진짜. 검사해가지고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 체열을 하는 건가요? 피를 뽑는 거죠. 근데 검사를 했는데 호르몬 수치가 낮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호르몬이 떨어져 있다 보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근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조금 여성화처럼 진행이 돼가지고 약간 좀 눈물도 많아지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또 성기능에 또 이게 감퇴도 오고 성욕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만약에 호르몬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보충을 하게 되면 또 이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좋은 치료를 놔둬놓고 일부러 이렇게 모르게 꽁꽁 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것도 아까 그 혼전 검사처럼 뭐 예약을 해서 가면 피를 뽑고 이건 며칠 뒤에 그냥 아니, 이건 20분 해드릴게요. 다음에 원데이 간단하네요. 더 간단하네요. 그럼 며칠 뒤에 가는 건가요? 아니, 보통 보면 피를 뽑아놓고 요즘 보통 보면 병원에 딱 기계가 있거든요. 네. 검사 결과 돌리면 밖에서 이렇게 스마트폰 좀 보다가 상클 돌려보기 한번 하시면 바로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검사도 받고 상클도 돌려보고. 그렇죠. 좋습니다. 딱 상클 돌려보는 시간에 검사 결과 나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네요. 네. 할까 말까 고민했던 분들이 좀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바로 두 번째 고민 키워드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네. 밤이면 밤마다 4-5번씩 화장실. 그 화장실 가는 거 자체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막 숙면도 방해가 되고 이게 일상생활 불편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자주 간다. 이게 좀 뭐 질병의 신호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 한 번 이상 깨면 밤에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깨게 되면 그 이렇게 야간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솔직하게 상당히 이렇게 밤에 그러니까 낮에 일상생활 하는데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게 불면증 같은 경우도 많이 유도를 하게 되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대부분 그게 불편하다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나이가 드니까 대부분 생기는 거겠지. 이게 정상이야. 옆집은 2번 일어나는데 난 한 번이니까 양호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질병의 신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뭐 그 야간에 소변을 적게 만들려고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그 호르몬 체계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열심히 소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 자주 가게 되는 거고 야간에 방광 용적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네. 이전에 이렇게 컸었는데 줄어들면 얼마 안 차면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네. 뭐 당뇨라든가 여러 가지 뭐 신경계 질환이 있으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전립선 같은 질병이 있을 때
뭐 과민성 방광 등등의 문제가 있으면 밤에 자다가 많이 깨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밤에 이렇게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거면 괜찮은데 네. 일상 중에서도 왜 여성들 요실금처럼 알아채지 못하게 뭔가 이렇게 새는 실수를 하는 상황이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남성들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나요?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성분들은 우리 보갑성 요실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기침이나 재채기 여러 가지 이게 배에 힘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소변이 좀 새는 경우가 많은데 네. 남성 같은 경우는 물론 전립선암 같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런 보갑성 요실금이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생기는 요실금은 절박성 요실금이라서 절박성 뭐 들어보니까 절박하지 않습니까? 네. 소변이 네. 갑자기 마려운 거예요 이게. 그럼 화장실에 가는 도중에 이미 약간 실례를 해버리는 거예요. 에이, 설마 누가 그렇게 사지만 의외로 많아요 보면. 그럼 진짜 그래서 절박성이에요. 네, 절박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냥 가정에서 약간 좀 실수를 하는 거는 뭐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조금 이렇게 좀 혼자서 민망하면 되는데 네. 이 방송하는 도중에 제가 절박성이에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실례를 해야 아이고, 되니까. 아이고.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이거 실제로 겪고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일 것 같은데 그럼 남성 요실금과 여성 요실금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여성 요실금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보갑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여기 신체 구조학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약물 치료라기보다는 약간의 그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거고요. 남성의 이제 절박성 요실금이 주라고 보면 그런 경우에는 전립선 질환이라든가 방광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물로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를 하게 되면 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이렇게 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소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받고 나을 수가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증상 딱 말씀드리면 이렇게 비뇨기과 전문의면 바로 딱 아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뭐 전립선 쪽으로 검사도 하고 뭐 피 검사 같은 걸 해가지고 문진 같은 것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제 질병이라고 딱 판단이 되면 약물로서 치료를 하는데 효과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약값 비싸지도 않거든요. 이게. 약물로 치료를 딱 보험도 하는군요. 되는데 왜 안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약간 겁이 나서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약물로 대부분 네네네네. 치료가 된다. 꾸준히 그러니까 약국 먹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비뇨기과 자체에 가는 게 약간 좀 민망하다는 선입견도 좀 있고 네. 약을 먹으면 지금까지 먹는 약도 많은데 또 이 약까지 먹어야 돼 하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약간 꺼려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끝으로 지난 방송 때 이제 출연하셔가지고 아들 가진 부모님에게 네네. 토마토 많이 먹여라. 네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서 자주 이렇게 운동해라라고 해서 뭐 그 전립선 건강까지 팁을 주셨는데 네. 오늘 이런 남성 요실금 예방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좀 생활 태도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남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소변을 이제 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 방광 훈련을 해야 돼 훈련. 아하. 근데 그건 쉽지는 않는 거고, 막 여성 요실금까지 통틀어서 본다고 하면 이제 케겔 운동. 케겔 운동은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우리 소변을 끊듯이 힘을 줬다가 풀었다가 줬다가 풀었다 하는 네. 운동인데 이건 지금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하고 저도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저도 계속. 하겠습니다. 저는 한 200번 했어요 지금. 지금 시청자분들 다 하시죠, 네. 이게 여성분들도 좋고 남성분들도 남성분들도 좋고 좋고. 무조건 하세요. 지금 하세요. 안 하세요 지금? 지금 하고 예,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계속 하셔야 돼요. 네. 오프닝 재면서. 클로징 때도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하면 좋은 계속하면 거예요? 저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 거 자기가 힘주는 건데 누가 뭘 하지도 않잖아요. 운전할 때도 예, 하고.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저 계속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케겔 운동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케겔 운동은 정말 좋아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좀 할까 말까 할 때는 그냥 해버려라. 네. 차라리 그게 낫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몸이 아프거나 뭔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고민하지 말고 상의를 하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케겔 운동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추영 홍성훈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